공대가조와 MC 최정문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공대 제1공학관인 301동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전에 공대가조와 전기전자공학부 편에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죠. 그때 서울공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럼 이곳 3층에는 또 어떤 학과가 있을까요? 바로 제 옆으로 이동해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이곳은 공대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S랩이라는 공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앞쪽 중앙에는 협력 공간이라고 부르는 라운지가 있고 또 계단의 위아래로는 총 3개의 회의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를 말씀드려야 할 텐데요. 지금 제 뒤쪽을 보시면은 학생들이 굉장히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 바로 컴퓨터공학부입니다. 1963년 응용수학과로 출발한 이 학부는 2000년도에 서울공대 컴퓨터공학과와 서울자연대 계산통계학과의 전산과학 전공이 통합이 되면서 현재 그 학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컴퓨터공학은 과연 어떤 학문인지 그 궁금증을 저와 함께 풀어볼까요? 중고생들이 직접 찾아가는 서울공대 진로 적성 탐방 프로그램 최정문의 공대가 좋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공대까지 찾아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또 건강도 관리 잘 하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찾아온 이유를 물어봐야 되는데요. 오늘 어떤 학과 때문에 찾아왔죠? 컴퓨터공학부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학과는 컴퓨터공학부입니다. 컴퓨터공학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스티븐 잡스요. 해커요. 아바타에 나오는 CG 기술이요. 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학문이다 보니까 다양한 답변들이 나왔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컴퓨터공학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컴퓨터 시스템의 주요 구성 요소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루는 학문입니다. 하드웨어는 CPU는 물론 메모리 그리고 네트워크 장치 등이 있고 또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 또 그리고 워드 프로세서 같은 애플리케이션 아니면 멀티미디어 프로그램 아니면 게임 등이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를 할 시간이 왔는데요. 다들 어디서 어떻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용인외고에 재학 중인 1학년 문지혜입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에 전기정보공학부와 컴퓨터공학부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떤 점이 컴퓨터공학부의 특별한 점인지 알고 싶어 공대가 좋아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서산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전민석입니다. 저는 컴퓨터공학부에서 무엇을 배우고 향후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궁금하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주 대성고등학교 1학년 이지우입니다. 저는 저의 꿈의 학과인 컴퓨터공학과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경험을 하고 싶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양국제고 2학년 김예은입니다. 저의 꿈은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 연구원이 되는 것인데요. 이 꿈과 관련된 학부인 컴퓨터공학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주 대원고등학교 2학년 조은택입니다. 제가 오늘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제가 컴퓨터공학과에 진학해 세계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의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굉장히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교수님을 불러볼 시간인데요. 같이 불러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김서은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이 혹시 저희 프로그램의 10번째 주인공인 거 알고 계세요? 네, 제가 숫자 10을 좋아합니다.
아, 진짜요? 110 뭔가 컴퓨터공학이랑 굉장히 연관이 큰 것 같네요. 이진법.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공대가 좀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교수님의 미니 강연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교수님이 생각하는 그런 컴퓨터공학은 어떤 학문인지, 그리고 또 오늘 찾아온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컴퓨터는 우리 현실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서 푸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부에는 8개 연구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구 그룹은 데이터 네트워크 연구 그룹인데 우리가 통신망이 있으면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그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컴퓨터 소프트웨어까지 포함한 연구를 하는 것이고 또 데이터 보안을 어떻게 하면 강화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를 하는 그룹입니다. 두 번째 연구 그룹은 데이터베이스 및 웹 연구 그룹인데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빅데이터가 되면 굉장히 데이터가 다르고 양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저장하고 잘 검색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그룹입니다. 세 번째 연구 그룹은 운영체제 및 분산 시스템 연구 그룹인데 운영체제는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다른 요소들이 묶여져 있는 겁니다.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하드디스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다 같이 하나로 작동할 수 있는지 하는 게 운영체제고 또 요즘은 컴퓨터가 굉장히 개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그 많은 개수의 컴퓨터가 하나로 작동할 수 있는지 하는 게 분산 시스템입니다. 네 번째는 컴퓨터 이론 및 금융공학 연구 그룹인데 컴퓨터 이론 이제 최적화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어느 게 제일 좋은 답이냐 하는 거를 하는 건데 우리 과에 이제 문병로 교수님은 이제 그런 기술을 가지고 금융 투자를 하는 코스닥 상장 기업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인공지능 연구인데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가 문제를 인텔리전트하게 푸는 그런 그룹인데 거기에 대한 기반 기술을 연구하고 응용을 해야 되니까 응용 예를 들어드리면 장병탁 교수님이 하고 계시는 뇌과학, 그다음 제가 하고 있는 생명정보를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베디드 시스템 연구 그룹은 컴퓨터가 아닌데 그 안에 들어가는 컴퓨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컴퓨터. 그런 컴퓨터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으로 주차를 한다든지 충돌을 방지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자동차가 갖게 되는 것이죠. 일곱 번째는 컴퓨터 그래픽스 및 HCI,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연구 그룹인데 뭐 영화에 여러분들 그래픽스 쓰는 거 많이 아시죠, 그죠? 그리고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은 새로운 분야인데 우리 컴퓨터가 사람을 위한 컴퓨터가 되도록 연구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원리 및 소프트웨어 공학 연구 그룹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을 때 정말로 잘못된 거 없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연구도 하고 그리고 큰 시스템에 온 여러 가지 컴포넌트 요소들이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묶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느냐 체계적으로 그런 거를 연구하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8개 다양한 분야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컴퓨터 공학은 이런 분야를 깊이 있게 공부를 하는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컴퓨터 공학의 현재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런 다양한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한 다음번에 여러 분야가 합쳐져서 굉장히 복잡한 현실의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이가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다른 그룹과 같이 협업을 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다음 지식의 넓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미니 강연 잘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사실 컴퓨터 공학이 굉장히 여러 분야에 이렇게 활용이 되는 학문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요.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이제 컴퓨터 공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자리에 앉아서 학생들이 준비해온 질문을 들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교수님, 저는 보통 컴퓨터 공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맨날 밤새서 모니터 보면서 막 버그 잡고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런가요? 아니, 그럼요. 컴퓨터는 현재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그런데 이제 요즘 바뀐 거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현실로 나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사람이 뭉쳐가지고 협력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교수님은 언제, 어떻게, 어떤 계기로 지금의 전공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내가 대학교 들어올 때는 자연과학대학을 들어왔는데 학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2학년 때 과를 선정하는데 보니까 이제 과 중에서 컴퓨터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계속 하게 되고 이제 생물 정보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교수님 그 연구실 이름인 생물정보 및 생명정보연구실 어떤 연구를 하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컴퓨터로 생물이나 의학을 한다는 게 좀 생소한 게 들릴 텐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휴먼 게놈 프로젝트 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겪으면서 생물이나 의료가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생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데이터 마이닝을 해서 새로운 지식을 뽑아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컴퓨터 한 사람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학생 여러분이 준비해온 질문을 들어볼 시간인데요. 이지우 학생부터 시작해볼까요? 컴퓨터 공학부에 진학하고 싶은 학생으로서 학교 공부 외에 어떤 체험 활동이 좋을지 추천 부탁드립니다. 이제 컴퓨터가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푸는 거니까 어떠한 체험 학습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같은 걸 좀 배우고 예를 들어서 노인분들 이제 도와주는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 쓰이는 물품의 재고나 이런 걸 컴퓨터로 정리하는 걸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원봉사자들 일정을 조정하는 걸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체험학습은 아무거나 하되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우고 그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컴퓨터 공학부에 진학하려면 특히 수학이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수님은 학창 시절에 어떻게 수학을 공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수학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었어요. 여러 과목 중에서. 그래서 제가 한 거를 돌이켜 보면은 이제 문제의 답보다는 풀이 과정, 그다음 논리적인 단계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때는 예비고사, 본고사가 따로 있었는데 예비고사는 단답형 문제라서 이제 실수해서 틀리면 끝이거든요. 답이 틀리면. 그래서 한두 문제씩 틀렸는데 본고사는 풀이 과정을 보는 시험이어서 훨씬 더 그거를 잘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공부했던 게 제가 이제 나중에 박사학위 받고 연구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컴퓨터 공학부의 교과 과정을 보면 전기정보공학부랑 비슷한 점이 많은데 이 두 학문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세요. 사실은 겹치는 게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굳이 구별을 짓자면 우리 컴퓨터공학부는 이제 그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특히 해가지고 이제 여러 분야의 문제를 푸는 그런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의료나 의학이나 뭐 농학이나 아니면은 뭐 금융 투자나 이런 데 안으로 들어가서 그런 문제를 깊이 있게 푸는 그런 학문을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꿈이 휴먼 브레인 프로젝트 연구원이 되는 것인데요. 그 컴퓨터 공학이 제 꿈에 알맞은 학문일지 궁금합니다. 옛날의 뇌과학은 이제 데이터가 별로 없는 상태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기술이 발달해서 그 이미지 데이터도 많아지고 유전적인 정보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컴퓨터 하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면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국내 컴퓨터 하시는 분들이 뇌과학을 선도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래서 우리 과의 장병탁 선생님이 서울대 그 뇌인지과학과 협동과정 주임 교수님 학과장 하세요. 그래서 그 당연히 컴퓨터 공학이 그런 뇌에서 벌어진 일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적합한 학문입니다. 교수님,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컴퓨터 관련 고급 인력들이 앞으로도 부족할 전망이라고들 많이 그럽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우리나라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과 해결책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IT의 인력 부족이나 그런 효용성이 떨어지는 거는 IT 기술의 깊이가 많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단순히 이런 거를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뭐 6개월 과정을 배워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 가지고는 그렇게 안 풀리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컴퓨터공학부에서 교육하는 것처럼 아주 심도 있게 교육하고,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체계적인 교육을 받아서 뭐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스트럭처나 우리 또 컴퓨터 하드웨어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현실에서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굉장히 깊이 있게 풀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그 문제를 진짜로 해결할 수가 있으면 그쪽에 수요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또 푸는 사람도 재미가 있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IT 깊이가 깊어지는 그런 교육을 해서 우리 학생들이 교육이 되고
그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풀게 되면은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크 주커버그나 빌 게이츠 같은 세계 최고 IT 경영자들이 돈을 쫓아서 그 분야에 뛰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야가 좋아서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인지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좋아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성공을 한 거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가장 최고의 회사를 세웠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최고의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최고의 기술력이라는 게 좋아해서 하지 않고는, 미쳐서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실제로 빌 게이츠가 그 실리콘밸리에서 운전할 때 그러면 안 되지만 운전대에다가 책을 놓고 운전했다는 실화가 있어요. 그 정도로 미쳐서 그 해야지만 되는 거지. 그걸 뭐 부자가 이게 하면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경쟁력이 안 되는 게 그만한 실력이 쌓일 수가 없어요. 좋아서 해야 그만한 실력이 쌓이는 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회사가 된 것 같아요. 컴퓨터 공학부 학생들이 갖춰야 할 소양과 태도와 만약 교수님께서 면접관이시라면 학생들의 주로 어떤 면을 보실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 독창적인 사고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닥치는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너무나 재밌다. 그래서 풀겠다는 그런 열정이 보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을 때 뭐 그거 이렇게 풀면 되죠. 이렇게 대답하는 거고 그거를 풀었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게 맞는지라는 그런 열정이 보이고 또 풀었을 때 그 결과가 우리 사회에 어떤 베니핏을 갖게 될지 그런 열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싶은 중고등학생들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스테판 호킹스가 쓴 그랜드 디자인, 위대한 설계라는 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이 순수하게 사고만 가지고 우주 창조에 대해서 그렇게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사람의 논리적인 사고와 그다음 이제 우주 창조가 어떻게 됐는지 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겠다는 열정이 있어서 그런 책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열정과 논리적인 사고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지혜 학생 질문까지 다 들어봤는데요. 학생들이 학과 관련 질문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굉장히 심도 있게 해준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친구들이 아마 이 학부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온 학생들이 만약에 컴퓨터공학부에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진로를 선택할 수 있나요? 제 생각에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체 같으면 이제 삼성전자 같은 기업도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상품을 많이 만들잖아요. 스마트폰처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번에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도 이제 빅데이터 시대 이런 것 때문에 애트리나 키스티나 여러 가지 정부 출연 연구소 그다음 생명공학 하는데 정부 출연 연구소도 굉장히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학교나 연구소 이런 데에서도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컴퓨터 공학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도 다 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생물정보 관련해서는 우리과 졸업생인데 건국대학교 김재범 교수님이 동물학과 교수세요. 그러니까 동물학과 하는 데서도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쓰이니까 그런 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병원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춤의학 시대에 들어가면 맞춤의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데이터의 분석은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이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 제 생각에는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수요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분야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공대가주와 마지막 공식 질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질문인데요. 알고 계세요? 네. 그럼 교수님, 공대가 좋은 이유를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네, 공대는 여러 과에서 굉장히 고도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문제가 굉장히 크고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고도의 기술력들이 합쳐져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예를 들면은 오토노머스한 자동차 어떻게 만드냐? 그건 자동차가 만들어지니까 자동차공학과, 기계공학과 이런 게 필요하고 그 안에 들어간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거는 컴퓨터공학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는 그런 문제를 못 풀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기술력이 한꺼번에 모아져서 우리가 정말 꿈꾸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기 때문에 공대가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셨는데요. 대화를 마친 소감이 어떠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질문하는 걸 보면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많은 질문이 있으신 걸 봐서는 제가 IT 인력의 부족이니 뭐 컴퓨터 공학의 위기니 그런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학생 여러분은 오늘 유익했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늦게까지 참석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하시는 뭐 연구를 비롯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곳은 서울공대 301동 3층에 있는 컴퓨터공학부의 동아리방입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은 서로 모여서 자신이 좋아하는 그런 전공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인터넷이나 소프트웨어, 보안 분야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곳에는 총 5개의 동아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 옆에 있는 와플 스튜디오라는 동아리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회의 중인데 제가 방해가 된 건 아니죠? 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막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문에서 굉장히 로고가 눈에 띄었거든요. 네,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똑같이 생긴 와플을 드시고 계시네요. 예, 저희가 하도 와플을 좋아해서요. 진짜요? 저도 와플 되게 좋아하는데 먹고 싶네요. 네, 와플 스튜디오 이렇게 제가 이름을 처음 들었을 때 든 생각이 애플이랑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혹시 거기서 모티브를 따오신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는 이렇게 와플처럼 맛있는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이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맛있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와플 스튜디오는 어떤 동아리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 웹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강의평가 사이트 스누이비, 서울대학교 시간표 작성 사이트 스누티티, 그리고 서울대학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지금 개발 중인 서비스 한 가지만 귀띔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건 비밀이에요. 네, 정말 궁금하네요.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 질문을 드릴 건데요. 미래의 후배들에게 컴퓨터공학부는 이래서 좋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자랑을 하자면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 공학을 배우는 과정은 쉽게 얻을 수 없는 힘과 지식을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컴퓨터를 공부하고 이해함으로써 여태까지 불가능했던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컴퓨터 공학의 매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컴퓨터 공학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멋진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인터뷰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공학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또 어떤 학과가 우리 앞에 찾아올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학생들이 굉장히... 텍트... 서울공대 진로 적성.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나중에 내 점수를 이렇게 기록을 보고 그게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생물정보학을 연구하시는 김선 교수님을 만나 뵙게 되어 컴퓨터 언어가 프로그래밍을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인다는 새로운 관점으로 컴퓨터 언어를 바라보게 되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평소에 오고 싶던 대학인 서울대학교를 오게 되고 교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서울대에 와서 그동안 궁금했던 점도 교수님께 여쭈어보고 방송도 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학업에 열중하여서 서울공대 컴퓨터공학부에 꼭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컴퓨터공학부를 졸업하고 나면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진로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에 와서 교수님과 말씀도 나누고 제 전공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 참 유익하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꼭 오고 싶습니다.